안녕하세요. 박주간TV의 박주간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오늘은 고난, 고통, 실현, 위기 극복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다섯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느냐면 제가 컨설팅 회사를 97년에 창업을 해서 20년 넘게 이렇게 쭉 경영하다 보니까 결국 컨설팅 업계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체험을 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직원들이 정말 노하우 훔치러 들어온 그런 도둑 직원들하고 전쟁도 많이 치러봤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한다라고 해서 2번 실패하고 또 3번 만에 이렇게 개발하고, 그걸 3번 개발하면서 정말 아파트까지 팔아서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모험을 감수하고 극복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부분들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비즈니스의 마지막 사례인데, 그런 20년 넘게 컨설팅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게 되더라네요. 자, 마지막 제가 겪었던 고난, 고통, 실현, 위기 사례입니다. 자, 20년 넘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던 어느 날 제 회사에 이제 이 개발팀장이 제가 이제 그 회사를 한 2개, 3개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회사의 CEO, 대표이사를 제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서로 선임을 해서 뭔가 전문가에게 맡겨서 경영하기 위해서 최고 경영자를 주주총회 열어서 이제 어떻게 모셨습니다. 모시는 자리에서 뭐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이 회사 저 회사 뭐 따질 게 아니고 같이 회식도 할 겸 같은 자리에 또 상견례도 할 겸 저녁에 회식을 하는데, 개발팀장이 그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계속 부드러운 얘기로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건 실제 별도의 회사고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주주총회를 통해서 서임한 건데 팀장도 따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서면서 제가 머슴입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까? 라고 벌떡 일어서더니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 하는데 무려 1개월 동안 출근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뭐 개발팀장이 2명, 3명 있는 것도 아니고 1명이 있는 그런 회사인데, 개발팀장이 한 달 동안 무단결근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말 CEO와 직원은 영원한 평행선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주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CEO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 요즘 점차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EO는 경영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머슴 노릇하는 그런 CEO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특히 기업이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많은 그런 회사들 같으면 또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회사가 자금이 어렵고 직원들이 또 금방 들어왔다 또 나가기도 하고 안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기업들은 CEO가 오너로서 역할보다는 오히려 머슴살이를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CEO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개발팀장 1개월 넘게 무단결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그 개발팀장이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근무하는 사이에 추석 전날 해킹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저희들이 이제 솔루션을 우리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정석 경영, 그 다음에 시스템 영업, 그 다음에 S는 B&A 자기 경영 시스템과 같은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고객들의 솔루션도 컨설팅을 통해서 개발하면 그 다음에 이제 AS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추석 전날 해킹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정말 경영 위기였습니다. 뭐 컨설팅은 직원들이 없더라도 제가 전문이니까 뭐 컨설팅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팀장도 없는 데다가 실질적으로 해킹 사건까지 벌어지니까 정말로 경영 위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한 달 정도 걸려서 수습이 되었습니다. 수습이 되었는데 다행히 저희 회사 관련된 이런 솔루션들 해킹을 당해서 깨지고 전부 또 자료가 날아가고 이랬는데 다행히 고객들 솔루션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거의. 자, 그래서 이제 천만다행이다. 위기 속에서도 천만다행이다. 우리 회사 게 잘못돼서 다행이지. 고객의 정보가 날아갔다라고 하면 그거 뭐 업무와 관련된 정보들인데 아마 배상을 해도 엄청난 그런 배상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고객들의 데이터라든지 정보는 날아가지 않고 우리 회사 것만 날아가서 제가 그냥 했습니다. 고객들 솔루션에 이상이 없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우리 회사 부분은 뭐 내 머릿속에 상당히 들어있고 또 나중에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 부분에서도 어떻든 내부 소행인 그런 어떤 느낌도 상당히 받았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무슨 시비하고 소송해봐야 뭐 득될 게 서로 없고 그래서 전부 어떻게 보면 빨리 잊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직원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이런 어떤 환경을 좀 탈피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전수전, 공인전까지 다 겪고 나니까 세 번째 얻어지는 또, 고민거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대 성공 시스템, 기업의 성공 시스템인 시스템 정석 경영, 시스템 영업, 그 다음에 이제 창업, 프랜차이즈 성공 시스템, 그 다음에 개인의 인생 성공 시스템, 이런 세 개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위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결단을 내린 게, 회사에서 인건비 많은 컨설턴트,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인력 이렇게 끌어가는 것보다는 차제에 이런 기회에 아예 아웃소싱 전부 좀 해버리자.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나서 버전 5.0까지. 그러니까 고객들이 써보고 이런 게 좀 불편합니다. 이런 거 보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전부 고쳐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게 버전 5.0까지 이렇게 돼 있었고, 컨설팅 부분도 체계화가 다 돼 있고, 그동안의 그런 자료들이 이런 시스템 속에 차곡차곡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런 사례 이렇게 주면서 하면 충분히 일이 가능하고, 또,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제가 머릿속에서 개발하고 제가 몸소 개발한 것들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못하는 그런 부분은 또, 퇴직해서 다른 데서 일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에게,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에게 또 위임줘서 일거리도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컨설팅도 뭐, 아웃소싱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도, 이미 개발이 되어서 공기업 약 20곳, 사기업 100곳 정도가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버전 5.0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아웃소싱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너무 편합니다. 우리가 사장들의 경우에는 매달 한 달 인건비 봉급 주는 날이 금방금방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설턴트,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전부 아웃소싱 해버리니까
고정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이 있을 때 뭔가 계약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솔루션 계약이 되고 나서 그 계약이 되고 나서 계약금 들어오고 중도금 들어온 것 중에서 일하는 것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은 그건 고정비가 아니고 일종의 변동비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변동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을 만든다. 예를 들면 이런 옷을 만든다. 이 옷을 만드는데 고정비가 얼마 드느냐. 이거 만드는데 제봉하는 인건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천 사와야 되니까 천 사오는 원재료 들 것이고 기타 이런 고정비 개념이 분명히 있는데 고정비를 털어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원재료비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 수주한 다음에 그 중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경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컨설팅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아웃소싱을 해버리니까 너무 신간이 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그동안에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이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최종적으로 또 저도 창업을 할 때 40대 초반에 창업을 할 때 저는 이미 60까지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 60 이후에는 나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주님이 주신 나의 어떤 탤런트 또는 재능을 활용해서 나를 어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는 기업하는 분들 또 창업 소상공인들 또 개인의 인생을 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시스템적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요청이 오면 얼마든지 돕는 슈퍼 성공 멘토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40대 초반 창업할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행할 절호의 기회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은 결과는 뭐냐면 1인 지식 시스템이 결국은 완성이 된 겁니다. 뭐 이런 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긴 했지만 결국 1인 지식, 내 혼자 그동안에 쌓았던 노하우, 이런 많은 책을 쓰면서 얻었던 이런 노하우들, 이런 어떤 1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이 완성되다 보니까 직원이 없더라도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가로 가능하고 컨설팅도 추가로 가능하는 그래서 결국은 고정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과는 직원 걱정 끝. 직원 채용하는 거, 또 직원들이 애 먹이는 거, 이런 고통만 없더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마 편할 겁니다. 저는 그런 직원들 걱정도 없고 직원들로 받는 스트레스도 이제 없애는 그런 좋은 또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자유경제 실현입니다. 자유경제 실현. 뭐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제가 쌓았던 이런 노하우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컨설팅하고 요즘도 뭐 강의 이곳저곳 나가서 강의하고 또 정부의 정책 자금 심사, 뭐 내일도 그런 정책 자금 심사가 있어서 어떤 기관에 가서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도 제가 개발을 해서 소프트웨어 회사에 아웃소싱을 주면서 소프트웨어 AS 비용 중에서 80%는 실제 아웃소싱한 소프트웨어 주고 나는 20% 받아오고 하는. 그 다음에 인쇄, 책 이렇게 쓰고 나서 이런 책 쓴 거 과거에는 제가 인쇄만 한 10%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책 만드는 거 아예 제 비용 들여서 만들고 출판사하고는 출판사에서 비용을 제가 들여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점에 주는 비용 빼고 나머지 받아온 것 중에서 제가 80%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가 20% 가져가는 그런 계약을 해서 책이 그동안에 35권 이상 썼기 때문에 인쇄가 계속 들어오는 이런 제가 건강을 잃어도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유경제를 완전히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이런 연금들 적지 않습니다만 지금 뭐 연금 100% 저축해 가면서 평소에 제 어떤 지식 가지고 벌어온 아까 강의료,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인쇄, 그 다음에 뭐 컨설팅 이런 것 수입 가지고도 제 생활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노후에 자유경제 실현하면서 자녀들에게 큰 짐 지우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또 그런 좋은 기회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후가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하루하루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40대, 50대, 직장에서 어떤 직책까지 갔다 연봉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나고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직장 떠나면 그런 기회 끝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퇴직한 이후에 이제 100세를 살아가야 되는데 퇴직 이후에 회사에서 고정 봉급을 받지 않고서도 노후 자유경제를 실현하면서 노후를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 저는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준비를 30대 때부터 했습니다. 제가 이 30대부터 준비한, 제가 최근에 쓴 자서전. 자, 여기 보면 100세 시대의 생존법,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사느냐. 밑에 보면 저는 100세 시대 준비 30대부터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제목에 1 플러스 1은 무한대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철학 3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1 플러스 1은 산수에서는 2인데 어떤 사람의 가진 역량 총합과 제가 가진 역량 총합을 합하면 2가 아니고 무한대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저의 철학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가진 그런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내하고 결합해서 이 많은 시너지를 만들 거냐, 이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5배, 10배, 또 과거에 이런 1 플러스 1은 무한대의 이런 철학을 갖기 전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의 저는 더 많은 성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노후 준비를 이렇게 30대부터 하다 보니까 행복한 노후를 지금 저는 거의 완성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산전수전,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나니까 얻어진 그런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교훈은 뭐냐? 정말 첫 번째 교훈은 고난, 고통, 시련, 위기를 극복했더니 그 고난, 고통, 시련, 위기 끝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실제 체험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 두 번째는 그런 위기, 고난, 시련, 위기를 극복하니까 정말 인생이 성공이 되고 더 많은 기회들이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 위기, 고난, 고통, 시련, 위기를 극복했더니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더라. 더 큰 꿈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기는 곧 기회다. 틀림없는, 이건 아주 제가 실제 경험으로 보니까 이론적으로 무슨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고난, 고통, 시련,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리고 100% 고난, 고통, 시련, 위기 다음에는 100% 그걸 극복해서 승리를 하면
더 큰 성공의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런 산전수전, 공정운전까지 다 겪고 사업을 통해서 겪고 났더니 얻어진 교훈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저의 사례로 소개해드린 컨설팅업의 사례를 토대로 소개해드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나니까 이런 좋은 결과도 얻어졌고 교훈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고난고통, 시련, 위기 속에 있다라고 하면 정말 포기하지 말고 부딪혀서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200%, 300%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역량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네, 여러분 더 좋은 기회 만들어서 여러분 인생 성공하시고 또 사회에 공헌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 사례 소개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사업과 관련된 시련, 고난, 고통, 위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인생과 관련되는 또 건강과 관련되는 뭐 이런 부분에서 고난, 고통, 시련, 위기 극복을 어떻게 했는지 또 사례 2가지 가지고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전꿈 대학 TV, 박주간 TV 아직도 구독 누르지 않는 분들 정말 서슴지 말고 누르셔서 저희 비전꿈 대학 TV와 함께 또 비전꿈 대학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